자,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건 김용환이 나왔냐 안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 파면이 언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 사람들이 서로가 막막하니까 네.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주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렇죠. 남편한테 물어보고 심지어 남편들이 마누라한테 물어보고 네. 궁금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도 물어보는데 내가 뭘 안다고? 어.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무슨 말을 해줍니까? 나도 모르는데. 제가 단언하는데 뭐 4대 4로 기각된다더라 5대 3이라더라 뭐 하는 거 다 거짓말이고요. 지금 현재는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이게 결론 같은 걸 수도 있는데 그 파면은 100%예요. 그럼 그거는 100%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8대 0. 네. 자,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방송하는 시점 금요일 날 14일 날 될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급기야 뭐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주말 선고설, 휴일 선고설. 그러니까 그게 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말에 선고하는 게 훨씬 더 이제 피해가 적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이 미친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국회에는 또 나름대로 어떤 그 정보랄까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이 국회 수많은 검사 출신, 뭐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법률가들이 많잖아요. 이제 다 신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 틀렸어요. 이게 다 틀렸어요. 사실 근데 그분들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비정상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정상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예. 근데 워낙 우리 김현 의원님하고 잠깐 봤는데 정성 의원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서울대 법대 이제 폭파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서울대 내장과 그래서 오늘 의총했잖아요. 의총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 다만 저희들은 이제 확신을 합니다. 8대 0 이제 파면 확실하다. 그런데 일자가 언제냐 이거 가지고 이제 되게 분분해요. 의원들 사이에서도. 예. 아직 정해진 건 없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또 가짜 뉴스 한번 들었잖아요. 뉴스 한번 브레이킹 뉴스 해가지고 뭐 오늘 선고한다고 의원이 올렸어요 그것도. 그래서 다 가짜다. 의원들 단체방에 텔레방에 다들 놀래가지고 이니셜이 누구예요? 말씀 못 드리고 경기도인지 부산인지 그럼 지역구만 이야기해 주세요. 유추가 가능하니까. 그게 아니고 저는 알아요. 어느 지역 어떤 분인지 아는데. 자, 뭐 그게 무슨 나쁜 의도였겠어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지. 보람빛 달력 한번 보여줘봐요. 달력 한번 보여줘봐요. 일단 이 달력을 보면 이게 5월달 달력이거든요. 현재 14일인데 요거는 5월달 달력이니까 감안하고 보세요. 14일에 하면 5월 14일 대선하기 딱 좋은 딱 2달 만이죠.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21일도 수요일이에요. 이 측면은 좀 약간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게 있는데 2달을 넘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한다고 보면 21일 날 만약에 3월 21일 날 내려도 그 전주 5월 12, 13, 14, 15, 16일 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워낙 시급한 사안이라 휴일 선고설 다음 주 초 선고설 17, 18, 19, 20, 21일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다 열려 있죠. 근데 주말이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뭔가 상식적으로 예측되는 게 없으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금요일 이렇게 중대한 사안 같은 게 금요일 날 하는 게 보통 이제 주식 시장이나 채권이나 이런 그 금융 시장들 반응이 평일 날 해버리면 그 다음이 완전히 출렁거리니까 주말을 한번 끼고 하는 게 경제를 생각하면 혼자 재판관들이 그것까지 하나요? 우리 의원님은 제가 봤을 때 이거 약간 좀 틀린 분석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파면되면 주가가 오를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금요일 날에 월요일 날 해야지. 그러면 월요일 가능성이 단타 좀 치셨나 보네요. 정말 놀라운 분석이시네. 국회의원도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걸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하나씩 한번 보실까요? 한덕수 탄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분석할 수밖에 없는 게 한덕수.
그러니까 한덕수 탄핵 심판이 변수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 나오고 있는 거는 한덕수 탄핵은 윤석열과 거의 같은 나라거나 하루 이틀 차이로 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한덕수 심판은 어제 최재해 탄핵 심판 지금 최상목에 마은혁 임명 안 한 거랑 다 연동돼 있어요. 네. 마은혁을 최상목이가 그러니까 임명 안 한 건 위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덕수는요 3명 다 임명 안 하고 탄핵됐어요. 맞습니다. 한덕수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예. 계엄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이 혐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0명 중에 50% 다수설은 뭐냐면은 윤석열과 한덕수가 같이 탄핵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최상목이가 마은혁을 임명 안 함으로써 한덕수를 탄핵 안 할 방법을 없애버린 측면이 있어요. 3명이나 임명 안 했는데.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한덕수를 탄핵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윤석열 탄핵 이후에 한덕수도 같이 처벌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 한덕수가 탄핵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 많은 우리 국민들 관심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되면은 지금 뭐 심지어 지금 최상목이도 사실 다 그 혐의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 행정부를 운영을 해야 되는 어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견디고 있는 것뿐이지 뭐 최상목이 죄가 없어가지고 그 자리를 용인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덕수는 사실 뭐 갈 길은 정해져 있고 우리의 관심사는 윤석열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탄핵 리스트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저 리스트에서 어저께 검사 3명 최재까지 지금 다 기각됐잖아요. 모조리 기각됐잖아요. 네. 요거는 계엄 이전에 탄핵했던 사람들이고 그 나머지는 계엄 이후에 지금 계엄 관련해 가지고 탄핵 심판 나온 게 아직까지 한 건도 없죠.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는 예. 그러니까 어제 최재랑 검사 3명 탄핵한 거는 계엄과 상관없는 탄핵안들은 다 털어버리고 예. 주요 사건 다 털어버리고 음. 이제부터 이제 나오는 것들은 다 계엄과 연관이 있다. 물론 손준성 하나 남아 있어요. 손준성은 지금 재판 중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재판 중이라 지금 네. 중단된 네, 상태죠. 중단된 상태.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라서 한덕수랑 윤석열은 상당히 같은 날 또는 하루 정도 차이를 두고 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었고 왜 원래 예상은요 한덕수를 윤석열보다 빨리 낼 거라는 게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땐 그래. 최상목이가 마은혁을 임명 안 함으로써 이게 약간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만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헌법재판소의 어떤 관행상 그러니까 접수된 순서대로 이제 선고를 하려고 최대한 애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한덕수가 이제 윤석열 다음이기 때문에 윤석열 선고를 먼저 내리고 연달아서 하든지 동시에 하든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입선출. 예, 예. 그렇지. 네, 번호대로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자꾸 늘어지니까 지금 채팅방에서도 걱정하시는 분 딱 계세요. 명신 주얼리님이 푸나님 21일 하면 우리 민영배 의원님 어떡해요? 이거 어떡하냐? 아, 오늘 의총장에서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 단식 하시는 분들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4일째, 5일째거든요. 예. 그러면 늘어질수록 이분들의 단식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거를 좀 대체해서라도 릴레이 단식으로 조금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좀 우려도 좀 나올 했습니다.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 할 거냐? 이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헌법재판소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들도 빨리 내리고 싶을 거다. 근데 내부 속사정이 있을 거다. 여러 가지 추정 가능해요. 뭐 대표적인 거는 서로가 지금 전원일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두 명이 막고 있다 썰이 뭐 상당히 좀 솔깃하게 들리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구체적인 내용을 맞출 거다. 아니면 여러 가지 순서를 맞출 거다. 아니면 탄핵 심판이 너무 많아서 일에 과부하가 걸려서 뭐 좀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상황일 거다. 물론 다 추정일 뿐입니다만. 네. 그리고 정치적 정무적 고려도 하고 있을 것까지 포함하니까. 자,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퇴임하는데 뭐 이거는 사실 이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4월 18일 뭐 까진 않을 네. 거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저런 거예요. 광화문 같은 데서 이제 아예 이제 노숙
반식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 너무 많고. 아니, 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저게 지금 구구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저 옆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나고 일단 지금 난장판을 부리고 있다. 이러니 헌재에서도 지금 답답하겠죠. 근데 그 현재가 답답하다고 느끼면 안 되죠. 저런 상황을 만든 빨리 해야지. 책임은 지금 현재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에 저희가 선고를 희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런 방식의 어떤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헌재의 책임을 느끼라는 요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더 답답한 거예요. 그 헌법재판관들이 다들 고민하겠죠. 나름대로의 자기 논리를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하겠지만 처음에 그 헌재 진행할 때 돌입할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왜?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고 어떤 국가 안정을 위해서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나 박근혜 때보다 지금 더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빨리빨리 해야지. 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는 계속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경찰들이 차벽을 치기 시작했대. 학교 휴교령이 내리기 시작했대. 하니까 이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 정보가 없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떤 전문가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네. 근데 합리적 추정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지금 저 헌법재판소 주변은 거의 뭐 일촉즉발에 지금 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걸 빨리 해소해야 되는 건 맞아요. 헌법재판소가. 근데 보시면 파란색이 탄핵 촉구 집회거든요. 이제 우리 쪽에서 하고 있는 집회고 빨간색이 반대 집회인데 빨간색의 위치가 헌법재판소에서 너무 가깝고 운영공이나 이쪽에 있는 초등학교하고도 너무 가까운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네. 자, 어쨌건 지금 경찰은 거의 뭐 엄청난 긴장하고 있고 아마 수백 개 중대가 같이 오는 그런 느낌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박근혜 탄핵 때 선고일 당일에 5명이 사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어떤 경찰 버스 탈취해가지고 뭐 돌진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 자, 오늘 또 이제 가정통지문이 하나 나왔는데 덕성여중 통지문인데요. 17일 월요일, 18일 화요일, 19일 수요일 해가지고 재량 휴업 뭐 등등 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저기서 야 원로와서 나오는 거 아니야? 자꾸 사람을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이런 측면이죠. 아마 이 흐름은 헌법재판소와 서울시 교육청과 네. 이게 다 연동돼 있는 거라서 예.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당연한 것 같고요. 또 요즘 썰이 하나 또 있죠. 그러니까 희소추 쪽, 소추 쪽에다가 다 똑같이 보낸다. 오늘 나왔던 썰은 뭐냐면은 윤석열이 통지를 안 받고 있다는데 보내는 거 같이 보내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이야기를 안 할 리가 없죠. 소추 인단에서 국회 소추 인단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통지 그러니까 요거 이제 선고를 할게라고 발표를 했는데 윤석열 측이 안 받는다고 쉬하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받으나 안 받으나 상관이 없다고 네, 하는데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상대방이 없다.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청래 위원장 바로 옆에 있으면 됩니다. 제일 빨리 들어온다.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래요. 답답하시더라도 뭐 방법이 뭐 새날이 일부러 늦추거나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더 힘들 내셔야 되고.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파면은 100%다.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 4대4, 5대3 이거는 다 사기꾼들이에요. 왜냐하면요. 다른 걸 떠나서 이 사건은 파면 안 하는 방법이 0이라고. 왜냐? 내란을 일으킨 사람을 쉽게 표현해 무죄 방면해주면 예. 다시 내란 일으키는데 이제는 막을 논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 듣기에 이런 얘기는 솔깃하더라. 헌법재판관들 8명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건 파면이다라고 시작하는 게 박근혜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기각될 가능성은 딱 하나입니다. 헌법재판관 8명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내일 다 같이 죽읍시다. 이렇게 결의하지 않는 한 이게 탄핵 기각될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꼬투리 안 잡히려고 디테일을 맞추는 거. 지금 윤석열 풀려난 것도 과정상의 문제였잖아요. 그걸 꼬투리 안 잡히려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는 거. 그 이유가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요. 어떤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기각 의견을 낼 수 있겠어요? 난 불가능하다고 봐. 거기다가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판결문 쓰는 결정문 쓰는 그 프로세스를 들어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만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초안을 써가지고 이메일로 공유하고 이렇게 회신 받아가지고 수정한 걸 다시 공유하고 그런 방식으로 생각했었는데 이 온라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심 그 판사가 그 결정문을 작성해가지고 그거를 봉투에 밀봉한 다음에 8개를 만들어서 그렇게 회람을 시킨대요. 아유. 그러면은 그렇게 그 수정한 걸 다시 걷어가지고 수정한 걸 반영해서 다시 작성해서 다시 밀봉해서 다시 공유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보안 때문이래요. 지금까지 중대한 어떤 그 탄핵 심판 사건에서 이 온라인을 이용한 어떤 그런 침해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심판정 대심판정 있잖아요. 윤석열 앉고 정청래 위원장 앉고 재판관들 앉는데 바로 그 뒤에 방이 있어요. 마지막 결론을 낼 때는 그 방에서 마지막 결론을 낸 다음에 바로 입장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보안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근데 의원님 네. 또 들으신 거 없어요? 네, 궁금한데. 아니 저는 제 같이 기재위하고 있는 우리 최기상 의원님이 판사 출신이세요. 그리고 요새 이제 뭐 유튜브 같은데 잘 나오고 계시죠. 네, 잘 나오고 계시고 또 소추위원 중에 한 분이고 그런데 최기상 의원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8대0 확실하다. 왜냐 이 상황들을 보고 예를 들면 이 반론의 요지를 쓰려면 이게 논리가 서야 되는데 네. 도저히 첫 단어부터 안 나갈 거다. 그렇죠. 지금 현재 재판관들은 지금 이 결정까지 쉼표 하나, 단어 하나 모든 걸 고르고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이 결정을 낼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는 과정일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그 진정성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최기상 의원 그렇잖아요. 지난주 인터뷰했었죠. 그분 썸네일이 8대0이고요.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이에요. 거기서 맞습니다. 연구관 했었고 4년 동안. 2년인가 4년? 전 4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만. 자, 어쨌건 상식이 있다면 윤석열은 파면 안 될 방법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김영구님, 영구집권 김영구님, 짜증. 한국이 뭐다 빨리빨리 민족인데 헌재만 늦어지는 이유가 뭔데? 그러니까. 속이 탄다? 내가 타고 있다 헌재야 하셨고요. 해방 80년 반민특위 부활님, 박근혜 때도 현기증 나섰는데 지금은 더하네요. 거의 현기증 플러스 피말림, 예, 하셨고요. 분노의 질주님, 마차님 서결이 탄핵되면 동네 주지스님이 삼겹살 파티 해주신답니다. 예. 고. 스님은 못 드시는 거잖아요. 아니죠. 냉면 밑에 깔아드리면 돼요. 이야기 일단 좀 길어졌고요. 왜냐하면 이 더 길어지면 김용환 의원 시간이 좀 짧아져요. 네. 6시 게스트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네. 네.